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석박사 학위 논문 작성 팁과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인천대학교 코퍼스 연구소 정채관입니다. 네, 저는 국립인천대학교 코퍼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김태국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어색하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 이 화면이 멀어서 안 보이네요. 진짜야 안 보여. 안 보여. 좀 더 가까이 놓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럴 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첫 페이지에 논문 지도 경력이라고 써놓은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논문 지도를 되게 오래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영국에서 박사하면서 박사 2년 차부터 논문 지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월익대학교에서도 하고 박사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버밍엄 대학교 그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디스턴스로 석사하고 있는 학생들 논문 지도도 했었고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또 학생들 논문 지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종으로 따지면 여러 인종들, 다국가 학생들, 그러니까 뭐 영국 학생들도 있었고, 아프리카 학생도 있었고, 중국, 대만, 태국 학생도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국가의 학생들 논문 지도도 해봤고, 석사도 해봤고, 박사도 해봤고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태 박사님께서는 또 직접 얘기를 하시죠. 네.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졸업을 했고, 지금도 계속 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경력은 제가 경력이 좀 짧아서 지도 경력은 아직 없고요. 리뷰할 때 논문 리뷰나 아니면 학위 논문 리뷰할 때 좀, 그러니까 박사 학위 논문 리뷰할 때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릴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특히 이제 학술지 논문이 아니라 이제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또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이것도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토크를 준비하기 앞서서 사전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계신 분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한지 질문을 받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눈이 안 보인다니까 이제 잘 안 보여요. 최대한 인상을 찌푸려야겠어. 논문 문서 양식이나 글씨체 등등의 견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문 결과 발표할 때 유의 상황과 최종 심사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문서 양식은 보통 학교마다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공부했던데 버밍엄이나 워릭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씨체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견본도 제공하고 있고. 근데 저게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학교에서도 또 학과별로 또 약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논문 결과 발표할 때 유의사항과 최종 심사 과정은 이것도 또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도 1차 심사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2차 심사까지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차 심사를 구두로 실제 이제 발표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1차는 뭐 서면, 2차는 뭐 구두로 하고, 아니면 반대로 1차는 구두, 2차는 서면,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그거는 학과 사무실에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김태욱 박사님과 같이 함께 논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구를 마무리하고 논문 완료 돌아봤을 때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논문 작성을 시작하려는 후배 연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김태욱 박사님께서 좀 먼저,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연구했던 부분이 코폴스다 보니까 그 데이터 컬렉션 하는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근데 데이터 컬렉션 하기 전에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 검증이 그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히 석사할 때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교수님께, 그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 방법론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통계 방법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신이 들지 않았었던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작성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론을 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네, 항상 쓰고 나면, 이 부분을 더 그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마감일을 마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니까 저의 어떻게 그 1차 목표는 졸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작성하는 그 후배 연구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은 논문을 많이 읽으시고 지도 교수님과 많이 상담을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으시고 논문도 많이 작성하시고 논문 리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그 상의를 하시면서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처음에 논문 주제 잡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이 관심 있어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고 논문 주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 관심 있어서 하는 논문 주제가 있을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이렇게 맞닥뜨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 이게 좀 틀리면, 엇갈리면 특히나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거죠. 학생이 관심 있는 거에는 그것에 지도 교수님이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지도 교수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쪽으로 같이 가야지 나중에 꼬일 일 별로 없죠. 그리고 저도 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연구계획서 먼저 꼼꼼하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통 학생들 보면 연구계획서를 대충 해서 제출을 해요. 근데 연구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큰 연구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블루프린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가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쓰려면 연구계획서를 쓰려면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기존의 연구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계획서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끄적끄적 자기 멋대로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기존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써서 결국은 내 연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연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와 내 연구의 차별성도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연구계획서를 쓰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동안 문헌 연구도 해야 되니까. 연구계획서 먼저 쓰시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하고 계속 코멘트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구계획서 쓰면 반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액션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석사 과정에서는 그 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링크 있으니까 시간 되시다면 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미 유튜브 살펴보시면 논문 작성법 특강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학원이나 뭐 개인 블로거가 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분들의 크레디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논문은 뭐 학위 논문은 보통 우리가 한 번 쓰잖아요. 석사학위도 그렇고 박사학위도 그렇고. 저는 뭐 많이 써 박사를 2번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잘 찾아보시면 서울대 논문 작성
특강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도 좀 살펴보세요. 도서관에 많아요. 이미 도서관에 막 몇 권씩 돼 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논문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약간 어설픈 질문 하지 마시고요. 먼저 사전 준비 조사를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교수님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뭐 알려달라고 하네 이 학생은, 이런 생각 안 들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